네, 안녕하세요. 새돌이TV입니다. 예, 오늘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질이 매끄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대비해서 저희가 영상만 보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소리가 깨끗하지 않게 들리신다고 하면은 그냥 소리를 끄고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임대라고 하면은 뭐 사전적 정의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나오니까 예,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신고제, 예, 전월세 신고제, 이 신고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바로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라 하면 예, 뭐 원투룸 빌라라든가 뭐 아파트, 오피스텔 예,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 드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예,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부분 캡처해가지고 이 부분대로만 하셔도 되십니다. 예, 근데 저희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기출 변형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다뤄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끝까지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고 의무를 한번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이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를 하나 저희가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체결일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가계약금 입금, 2번 계약서 작성, 3번 잔금 납부일, 4번 입주하는 날. 네, 대부분 아마 2번 계약서 작성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실제적인 판단 기준은 1번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 이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입금이 바로 체결일의 기준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표로 한번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인데, 세입자가 왔어요. 방을 보러. 방을 보러 왔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보고 이 방으로 할게요 하고 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을 하죠. 오늘 난 무조건 이 방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방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는 의미로 보통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입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3월 5일 날 방을 보고 결정하고 가계약금까지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계약금 입금을 하더라도 임차인하고 공인중개사는 현장에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방을 결정하고 나면은 며칠 이내 계약서 작성을 하고 서류를 쓰게 되는데, 자, 임차인하고 임대인분 스케줄을 맞춰서 3월 10일 날에, 3월 10일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본계약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다 입금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잔금 납부를 하고 5월 8일에 입주를 하는 예,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일의 기준은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한 날 기준으로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월세 신고를 하실 거면은 3월 5일에 플러스 30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자, 네, 이 써 있는 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준상의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금 입금 받은 날부터라는 것만 아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이 부분도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세요. 보시면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또는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증금은 기준이 안 되죠. 그렇지만 월세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데 속칭 이제 깔세라고 해서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없고 3개월만 난 단기로 살겠다. 대신에 월세 120만 원을 일시불로 줄게 라고 해서 들어오는 계약인 경우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보증금 월세의 기준이 AND가 아니라 또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증금이나 월세 중 어느 것이라도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출 변형인데요. 관리비. 네. 관리비는 월세로 산정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을 관리비로 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경우 월세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자, 좀 이거 저희가 과도하게 수치를 잡았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30만 원이다. 그래서 관리비 항목을 과도하게 책정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가 나온다던가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과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중개사무소에 받은 문자 메시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시청에서 아마 관내 부동산들에다가 다 이제 전체 문자를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자, 네, 보시면은 지난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법이에요. 그런데 법안 초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를 안 받겠다는 계도 기간이지, 이 기간 동안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신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5월 31일까지, 즉 요 과태료 계도 기간 1년 동안은 봐줄 테니까 신고 안 한 사람은 꼭 5월 31일까지 신고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했는데 내가 또 이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청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 결과 전월세 신고와 전입 신고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신고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세입자분이 이제 전입 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보통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아니요 그런 거 안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여쭤보시는 거, 신고는 임대인만 해야 되나요?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신고는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서 또는 뭐 입금을 했다는 뭐 입금증이라든가 통장 사본 같은 거, 어쨌든 뭐 증빙이 될 만한 거를 지참을 했을 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아무나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던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가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양쪽 모두 다 나옵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같이 나눠내는 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가 사이좋게 과태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누구든 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간단하게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기출 변형까지 리뷰를 마쳤고요. 꼭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 없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